요즘 핫하다는 판타지 소설을 읽어봤습니다. 온라인에서 떠서 오프라인으로 출간했다는 바로 그 소설, 달러구트 꿈 백화점입니다. 이 소설은 작가의 평소 호기심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꿈은 내 무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할까? 일상에서 기시감을 경험한 이들이라면 이러한 질문들에 충분히 공감할 법한데요. 작가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상상의 나래에 날개를 달 수 있었습니다. 작가는 이 과정을 알 수 없는 신비의 틈새를 상상으로 채워넣는 작업이었다고 말합니다. 작가가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 꺼내든 아이디어들이 참신하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고요. 잠이 들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상점가라든가 악몽을 만드는 제작소, 층마다 다른 꿈을 파는 꿈 판매점이라는 아이디어는 매우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소설 속 대부분 사건은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 무대입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은 5층 건물인데요. 층별로 다른 성격의 꿈들을 판매합니다. 1층은 사장인 달러구트와 웨더 아줌마, 베테랑 직원들이 담당하는데 VIP들을 위한 고가 상품, 한정판, 예약 상품을 다룹니다. 주인공인 페니는 이곳에서 일하겠다고 자원하죠. 2층은 비고 마이어스가 담당자입니다. 까탈스럽지만 본인 직업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사고를 치는 바람에 취업이 어려웠지만 그의 능력을 알아본 달러구트의 선발로 적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는 평범한 일상에 관한 꿈을 팔고 있습니다. 3층 담당자는 모그벨입니다. 여행이나 모험 등 평소에 하기 어려운 획기적이고 역동적인 꿈을 팔죠. 담당자인 모그벨이 또한 파는 상품만큼 역동적인 인물입니다. 4층 매니저 스피도는 비호감 인물입니다. 평소에 점프슈트를 입고 다니면서 매우 게으르죠. 청소도 잘 하지 않고 또 먹은 후에도 자기 자리를 치우지 않는 등 매우 지저분합니다. 직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로 낮잠용 꿈을 팔고 있습니다. 5층은 팔리지 않는 꿈을 할인하는 이벤트홀입니다. 매니저가 따로 없고요. 직원들이 각자 능력껏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페니의 고교동창 모테일도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꿈을 상품으로 다루다 보니까 달러구트 백화점의 운영 시스템도 현실 세계의 평범한 백화점과는 다릅니다. 이곳에는 눈꺼풀 저울이 있는데요. 이 저울은 단골 손님의 눈꺼풀 움직임을 통해서 손님이 잠들 시간, 즉 꿈을 사러 올 시간을 미리 알려줍니다. 백화점의 운영 시스템은 드림페이 시스템즈인데요. 물량 재고 소식을 방송하거나 꿈값을 관리합니다. 금고와 손님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서 손님이 꿈값을 내면 컴퓨터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꿈값은 후불입니다. 꿈값은 돈이 아니라 설레임이나 위로와 같은 감정으로 지불되는데요. 꿈을 꾼 손님이 느낀 감정의 절반을 요금으로 지불합니다. 감정이 풍부한 손님을 단골로 잘 관리하는 게 백화점 운영의 핵심이죠. 만약에 꿈을 사간 사람이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면 꿈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꿈을 사기 위해서는 매일 잠을 잘 자야 하죠. 숙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달러구트가 손님들을 위해서 숙면 사탕을 제공하죠. 이야기는 주인공인 페니가 달러구트 씨를 도와 1층에서 꿈을 팔면서 만나고 경험하는 다양한 손님들과 그들을 위한 꿈에 대한 소감과 경험을 서술합니다. 우리들이 잠자면서 한 번쯤 꾸어봤음직한 그런 꿈에 대한 일화들이 등장하는데요. 실연 후에 새로운 연애 상대를 그리다 자기도 모르게 꾸는 꿈, 태몽이나 자신의 성공을 미리 알게 되는 예지몽, 군대 재입대나 수능을 다시 보는 끔찍한 악몽, 현실의 고민에 해결책을 주는 영감을 주는 꿈 등에 관한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대부분의 일화들이 강렬하고 인상적인 에피소드를 구사하지는 않습니다. 너른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편안하고 여유롭게 서술할 뿐입니다. 내용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노쇼는 사양합니다 와
이달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노쇼는 사양합니다 편에서는 손님들이 꿈을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 현상을 막기 위해서 꿈 판매상과 꿈 제작자들이 대책을 강구하는 회의를 다룹니다. 달러부트는 노쇼의 이유가 꿈보다 현실에서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더 흥미롭고 매력적인 꿈을 만드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제작자들을 다그치죠.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이달의 베스트셀러에서는 흥미롭게도 산타클로스가 꿈 제작자로 등장합니다. 무려 14년 동안 연속 베스트셀러상을 수상한 최고의 꿈 판매사로 말이죠. 12월 한 달만 상품을 판매하는데도 판매량과 인기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점에서 산타클로스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이런 산타클로스의 자부심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다크호스를 만나서 살짝 기가 꺾이게 됩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군대 경험이 없는 여성 작가이기에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꿈을 예로 드는데요. 달러구트가 판매하는 상품 중에는 악몽이 있습니다. 달러구트는 환불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악몽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재입대 꿈은 군대 미필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사례라고 생각이 되네요. 남자들은 잘 알 겁니다. 재입대 꿈이 얼마나 지독한 악몽인지요. 저도 재입대 꿈을 제대 후에 약 10여 차례 꿔봤는데요. 그 트라우마는 극복되기는커녕 며칠 동안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꿈과 달리 재입대 꿈은 꿈을 꾸는 동안엔 가위가 눌릴 정도로 아주 생생하고 현실적이어서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거든요. 재입대 꿈을 꾼다고 해서 과연 정신수련과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그런 논리는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군대가 어떤 곳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말은 아마 못할 겁니다. 판타지 소설로 구분되고 있지만 이 책은 이야기 흐름이나 내용으로 보면 자기계발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악몽을 트라우마 극복의 계기로 삼으라거나 또 유명인이 된 꿈을 꾸고 현실을 다시 생각한다거나 세상을 떠난 이들과 꿈에서 만나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는 사례가 그렇습니다. 작가는 달러구트의 입을 빌어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한 솔루션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솔루션은 적극적으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두 번째,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로 규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야기 전개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이 책이 판타지 소설이라면 교훈이나 자기계발의 느낌보다는 일단 재미를 최우선으로 삼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작품을 읽게 된 계기는 출간 전부터 이 작품이 온라인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그 후광을 등에 업고 출판되었다는 홍보 때문이었습니다. 대충 훑어보니까 소수의 독자 외에는 독자들 서평도 대부분 극찬 일색이어서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읽어보니까 제가 그 소수의 독자에 해당되더군요. 이 책을 두 번이나 읽은 입장에서 말하자면 홍보만큼의 퀄리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출판사의 영리한 홍보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다는 의미인데요. 처음 책을 읽을 때는 세 번째 에피소드까지 읽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책을 덮어버렸고요. 그 후에 다른 독자들의 서평을 보고 나서 혹시나 싶어서 다시 읽었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순서를 바꿔서 뒤부터 읽었죠. 처음보다 많이 나았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아주 인상적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잘 쓴 판타지 소설들과 비교해보면 분명히 손색이 있습니다. 좀 많이 갔다는 느낌이 들지만 해리포터 시리즈 한번 비교해보죠. 해리포터 시리즈는 처음에는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그다지 딱히 주목할 만한 게 없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소재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사건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느낌인데요. 달러구트 꿈백화점은 초반에 신선한 아이디어로 확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점점 뒤로 갈수록 지루해지는 느낌입니다. 독자들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어떤 리드미컬한 사건도 없고 무대도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계발서 스타일의 교훈을 얹으려는 시도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꿈을 모티프로 활용한 작품을 떠올려 보면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연한 영화 토탈 리콜이나 또 만화 우주의 적 코브라가 떠오르는데요. 두 작품을 본 이들이라면 달러구트 꿈백화점의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달러구트 꿈백화점은 독자 성향에 따라서 정반대의 평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성적이고 또 사건이 야기하는 재미와 개성 있는 캐릭터가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중시하는 독자라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반면 일상의 소소한 느낌을 중시하고 감성적인 성향을 가진 독자라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희 한 줄 평은 아이디어는 굿, 이야기는 디서포인트입니다.